앞선 시간에는 디지털 금융 거래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이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지급 결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에서 할 수 있는 금융거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모바일 뱅킹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인터넷 뱅킹을 이용 중이라면 모바일 뱅킹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검색창에 은행명을 입력하여 해당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다운받습니다. 이제 컴퓨터나 이동용 디스크에 저장해둔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 후 인증센터를 눌러 공동인증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동인증서 가져오기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가져오기, PC에서 가져오기를 차례로 선택하면 승인번호 또는 QR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승인번호 또는 QR코드는 PC 인터넷 뱅킹에서 가져옵니다. PC에서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센터를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PC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지정해 복사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승인번호와 QR코드가 나타납니다. PC 화면의 승인번호 또는 QR코드를 스마트폰 뱅킹창에 입력하면 인증서 가져오기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고 나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모바일 뱅킹을 실행하면 공동인증서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 간편 로그인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나옵니다. 다만 생체정보 인증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이 기능을 지원해야 가능하며 간편 로그인의 경우 계좌 조회 등 일부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SMS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만약 금융인증서 발급 시 기기 자동 연결을 선택하였다면 바로 비밀번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조회하고 싶은 메뉴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보유 계좌, 잔액 등이 조회됩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출금 계좌 정보와 입금 계좌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이름 등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정보를 확인한 후 보안 매체의 비밀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이체가 완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산업은행과 협업하여 고령층이 모바일 뱅킹을 반복 실습해 볼 수 있는 스마트 시니어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시니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아이튠즈 등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실제 모바일 뱅킹 앱과 화면, 사용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앱을 이용하여 모의로 이체 등 금융거래를 반복 연습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지급 결제. 모바일 지급 결제는 물건을 구매 후 돈을 지불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휴대폰 기기 등으로 간편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간편 결제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 서비스, 앱카드 등이 있습니다. 페이 서비스는 주로 유통, 포털 회사 등 일반 기업들이 만든 간편 결제 서비스인 반면 앱카드는 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페이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페이 서비스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본인 인증은 문자 메시지, 인증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한 경우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선택사항으로 표시된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카메라로 카드를 비추어 카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카드 정보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 카드 CVC 코드 등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를 할 때 사용할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카드 외에도 사용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카드 등록과 유사합니다. 앱카드 등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용 앱스토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사의 앱을 찾은 후 다운로드 받습니다. 본인 인증과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을 원하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부 앱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카드가 자동으로 검색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하고 서명을 입력하면 앱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등록된 페이 서비스와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편결제는 현장 구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장 구매 시에는 페이 서비스 또는 앱카드 앱을 켜고 미리 등록한 카드나 결제 계좌를 선택한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나타나는 화면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매장 환경에 따라 QR코드, NFC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컴퓨터에서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한 후 앱카드를 선택하면 QR코드와 결제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앱카드를 실행하여 PC 결제를 선택하고 앞서 PC 화면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거나 결제 코드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쇼핑 시에는 결제 방법에서 신용카드, 앱카드 등의 순서로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앱카드가 자동으로 나타나며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페이 서비스도 이용 방법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디지털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앱 등 금융 프로그램은 안전한 배포처를 통해서만 다운받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배포되는 금융 프로그램에는 악성 코드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교체, 수리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기에 설치된 인증서와 금융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카드가 발급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빨리 카드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평소 잠금 기능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도 수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 결과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보세요. 오늘은 디지털 금융 활용하기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